안녕하세요. 예, 부동산 공법의 유정입니다. 자, 이번 과정은 이제 동영 모의고사입니다. 전 범위 5주차로 진행을 할 텐데요. 이제 시험이 얼마 안 남았죠, 여러분. 자, 그래서 오늘 저희도 문제를 만들 때 출제 가능한 부분 중심으로 이렇게 문제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보시고, 그리고 틀린 부분들 꼭 체크해서 오답 정리하시고, 그래서 반복적으로 하시면 전 범위가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잊지 않고 반복적으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과정도 여러분들 충실히 저를 믿고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수업 진행해 볼까요? 자, 동영 모의고사 1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역도시계획이죠. 자, 광역도시계획은 시험에 최근 들어서 계속 빠지지 않고 출제가 됐던 부분, 특히 광역계획권 지정과 광역도시 수립권자를 잘 구분해서 정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41번 문제입니다. 광역도시계획 수립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자, 기억번. 시장군수는 기초조사 실시에서 기초조사 정보체계 구축한 경우는 등록된 정보 현황을 3년마다 확인하고 변동사항을 반영해야 된다. 우리 광역도시 수립할 때 기초조사 실시하죠. 그리고 실시했으면 기초조사 정보체계 구축하죠. 자, 몇 년마다 변동사항 확인해요. 3년이 아니라 5년마다 변동사항 확인해서 변동사항이 있으면 기초조사 정보체계 반영합니다. 근데 하나 조심할 것은 광역도시계획에서도 5년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이것은 기초조사 정보체계 이야기할 때 나오지 이 5년을 타당성 검토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 꼭 조심하시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번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 행정구역에 속해 있는 경우는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늘 문제를 풀 때는 광역계획권을 물어본 건지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물어본 건지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는 지금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에 지정되어 있죠. 그러면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물어보고 있잖아요. 이때는 지정은 같은 도의 광역계획권자는 도지사가 하지만 수립은 그 광역계획권 안에 도 안에 있는 시장군수가 공동 수립해야 되죠. 그래서 도지사가 수립한다가 아니라 시장군수가 공동 수립한다. 지정은 도지사, 수립은 그 안에 있는 시장군수가 공동 수립해야 된다. 그 다음에 디귿번. 시도지사가 협의를 거쳐 요청하는 경우는 국장이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조심할 것은 광역도시 수립권자 요청이 있으면 단독 수립도 가능하고 공동 수립도 가능한데, 근데 여기서 조심할 것은 시도지사가 쥐들끼리 협의를 해서 야, 우리 국장한테 수립해 달라 그러면 국장이 단독으로 수립할 수 있나요? 그 규정은 없어요. 그럼 어떤 규정은 있어요? 시장 군수가 협의를 거쳐서 요청하면 도지사가 단독 수립할 수 있다. 그래서 요 문장은 나오면 맞는 문장이고, 그리고 요 문장이 나오면 틀린 지문이라는 걸 꼭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여기도 틀렸고, 그 다음에 니을번은 도지사가 시장 또는 군수 요청으로 관할 시장 군수와 공동으로 광역도시에 수립하는 경우에는 국장의 승인받지 않고 광역도시에 수립할 수 있다. 자, 시장군수가 요청을 해요. 도지사님 같이 수립합시다. 그러면 시장군수와 도지사가 공동 수립할 수 있죠. 또 시장군수가 협의해서 요청하면 도지사가 단독 수립할 수 있죠. 그러면 도지사가 요청해서 공동 수립하거나 또는 요청해서 단독 수립할 때 이때 도지사는 국장한테 승인 안 받습니다. 그래서 요청 나오면 승인 X 이렇게 정리하셔야겠죠. 여기는 맞는 문장이죠. 자, 그러면 옳은 것은 그랬으니까 니을번만 옳죠. 자, 그렇게 체크를 한번 하시고 자, 그 다음에 42번 문제입니다. 42번에 자, 거기를 보시면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이렇게 나왔죠. 자, 기억번 시장군수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에 관한 사항을 일간신문의 개최 예정일 7일 전까지 예상 공원. 기본계획 수립할 때는 공청회 개최하죠.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자, 그런데 공청회 하려면 공청회 개최하겠습니다라고
공고하잖아요. 미리 알려줘야 되죠. 근데 공고는 개최 예정일 7일 전이 아니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일간신문에 공고합니다. 그래서 공청회는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일간신문에 공고한다. 자, 이렇게 기억하셔야겠고, 틀렸고. 그 다음 니은번은 기본계획 위반일로부터 5년 이내 토지 적성평가가 실시되면 적성평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자, 기본계획 수립할 때 기초조사하고 기초조사 내용에 토지 적성평가 재취약성 분석을 포함하는데 몇 년 이내 실시됐다면 요거 생략할 수 있어요. 자, 5년 내 실시됐다면 토지 적성평가 또 재취약성 분석 생략할 수 있더라. 그래서 여기는 니은번은 맞는 지문이죠. 그 다음에 디귿번 수도권에 속하는 인구 10만 이하 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자, 여기 수립 제외 지역, 수립하지 않을 수 있는 시군 지역의 고규정을 잘 기억하셔야겠죠. 자, 어디다 틀렸어요? 수도권에 속하는 이 말이 틀렸죠. 예,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도 경계를 같이 하지 않는 인구 10만 이하 시군은 기본계획을 생략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역으로 얘기하면 시군의 위치가 수도권에 있거나 또는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 하고 있는 시군은 무조건 수립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여기는 수도권에 속하는 이러면 틀립니다. 쉽게 시골에 있는 인구 10만 이하 시군은 기본계획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니을번은 시장 군수는 기본계획 수립하는 변경을 하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자, 시장 군수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는 누구한테 승인 받아요? 도지사한테 승인 받는다. 그러나 조심할 것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자, 특도가 기본계획을 수립 변경했을 때는 국장한테 승인 받는다. 그러면 틀려요. 자, 시장 군수만 도지사한테 승인을 받는다. 자, 여기는 맞는 지문이죠. 자, 그 다음에 5번은, 니을번은, 미음번은 광역도시계획 수립되는 지역에 수립하는 기본계획 내용이 광역도시계획 내용과 다르다. 그러면 우리는 이 하위 계획과 상위 계획이 부딪히면 상위 계획이 우선해야 되죠. 그래서 기본계획 내용이 우선한다가 아니라 광역도시계획이 우선한다. 이렇게 체크하셔야 되겠죠. 뭐 옳은 것은 니은번과 니을번. 답은 2번이 되겠죠. 그래서 기본계획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43번. 자, 용도적의 검표율입니다. 자, 우리 33회, 32회 때는 우리 이 용적률이 시험에 나왔어요. 그러면 올해는 검표율이 나올 확률이 높죠. 근데 검표율은 용적률보다는 더 암기가 쉽잖아요. 꼭 암기하셔야 됩니다. 암기하셨죠? 자, 그러면 어떻게 정리했어요? 검표율은 5657, 9887, 724, 그죠? 5657, 9887, 724. 자, 그래서 5657은 주거지역, 그리고 9887은 상업지역, 7은 모든 공업지역, 2는 녹지지역, 그리고 이 도시지역, 위지역, 단 계획관리지역만 이제 40이죠. 그러니까 이제 전용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 다 검표율은 50. 그리고 일반 전용 주거지역의 1종, 2종 다 50. 그리고 일반 주거지역은 1종, 2종은 60, 3종은 50. 자, 그래서 근데 일반 조심할 것은 일반 주거지역 1종, 2종, 3종이 있는데 1종, 2종이 검표율 60이고 3종이 50이에요. 3종이 크니까 검표율도 크다 그러면 안 돼요. 3종은 전용 주거 똑같아요. 그것만 조심하시면 돼. 그리고 준주거지역은 범상 최대치 일치하니까 70이고 그래서 5, 6, 5, 7. 그리고 상업지역은 중일육은 나눴죠.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근린상업지역. 그래서 9887. 그리고 공업지역은 전일주의인데 모든 공업지역 70. 그리고 녹지지역은 모든 녹지지역 다 20. 그리고 도시가 아닌 지역도 20. 단 계획관리지역만 40. 그래서 5657, 9887, 724 이렇게 정리해서 검표율 외워주세요. 그러면 상한을 비교한 것이다. 옳은 것은 맞는데 옳은 설명은 답은 3번이죠. 준공업적, 모든 공업적 70. 그리고 준주거적도 70. 여기하고 여기한 70이죠. 그리고 2종과 3종이 어느 게 검표율 높다고요? 2종은 1종, 2종 일반 주거적 60. 3종 일반 주거적은 50. 그래서 순서가 이렇게 정리되겠죠? 자, 검표율 암기하시면 이런 건 굉장히 쉬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꼭 검표율 암기를 꼭 해 놓으시 바랍니다.
그 다음에 44번 용도 지역에 관한 설명이다. 이런 것은 용도 지역의 기본 개념.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개념을 알고 있는지, 용도 지역의 종류라든지 세분 이런 내용들 알고 있는지 확인하는 기본 문제입니다. 네, 용도 지역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자, 용도적 1번 도시적 용도적 크게 전국토는 도관농자, 도시적,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전적 나눠지죠. 근데 또 도시적과 관리적은 세분되죠. 자, 도시적은 우리는 도시적의 모임. 도시적에는 주거적, 업무적 없죠. 상업적, 공업적, 녹지적. 도시적 안에는 주상공록이 있다. 자, 그런데 도시적에 있는 이런 주거적은 또 어떻게 나눠져요? 주거적은 전용 주거적 1종, 2종, 그리고 일반 주거적 1종, 2종, 3종, 그리고 준주거적. 준주거적은 세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틀렸고. 그 다음에 준주거적은 세분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녹지적. 자, 이 녹지적은 보전 녹지적, 생산 녹지적, 자연 녹지적으로. 녹지적은 보생자로 나눠지죠. 자, 3번은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관리적은 도시적,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보전 나눠지는데, 관리적은 이 계획관리적, 그리고 생산관리적, 무슨 관리적? 자연관리적이 아니고 보전관리적. 그래서 녹지적은 보전녹지, 관리, 보전관리, 그리고 생산녹지, 생산관리, 그리고 여기 자연녹지는 있지만 여기는 자연관리 그러면 안 되고 우리 보생계 이렇게 나눴죠. 자, 그 다음에 용도적 중 대통령령에 의해서 세분되는 지역은, 자, 세분되는 용도지역은 도시적하고 무슨 지역이에요? 여기 관리적이죠. 이 도시적과 관리적이 세분되지 농림적,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세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시적과 관리적이 이렇게 세분되는구나. 그래서 기본적인 것들 이해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자, 답은 4번이죠? 예, 3번이죠? 자, 보시고. 그 다음에 세분된 용도지구. 자, 용도지구, 시험에는 용도지구 종류, 세분, 목적, 건축 제한, 이런 분들 기억을 꼭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용도지구 정의로 틀린 것은 나왔어요. 자, 먼저 1번 특정개발지능지구, 지역의 토지 영상 개발 수요 및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이고 복합적인. 여기는 이게 포인트죠. 복합적인 토지용 도모하고 특정 시설의 입지를 완화할 필요가 있는지요. 자, 특정 시설, 복합적인 토지용 도모하고 특정 시설의 입지를 완화할 필요가 있는지는 이 특정 개발지능지구가 아니고 복합 용도지구죠. 복합 용도지구. 그래서 특정 시설의 입지 완화 그러면 복합 용도지구. 복합적인 토지용 도모하고 특정 시설의 입지 완화 그러면 복합 용도지구고, 특정 개발지능지구는 주거, 산업, 관광, 휴양 외의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개발 정비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개발지능지구에 특정 개발지능지구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1번이 틀렸네요. 여기 틀렸고. 그 다음에 칠학지구는 자연칠학지구, 집단칠학지구 나눠지죠. 근데 자연칠학지구는 어디에 칠학을 정비할 필요가 있을 때? 녹지적, 관리적, 농림적, 자연환경, 녹관 농자의 칠학을 정비할 필요가 있을 때 필요한 지구는 자연칠학지구. 그리고 개발제한구역의 칠학을 정비할 필요가 있을 때 필요한 지구는 집단칠학지구. 자연칠학지구, 집단칠학지구 구분하시고. 그 다음에 보호지구는 역사문화 환경보호지구, 중요시설물 보호지구, 생태계 보호지구 나눠지잖아요. 역중생. 근데 문화재, 전통, 사찰 등 역사 문화적으로 이러면 역사, 문화, 환경 보호지구예요? 중요시설물 보호지구예요? 생태계 보호지구예요? 문화재, 전통, 사찰 등 역사 문화적으로 이렇게 나오면 역사, 문화, 환경 보호지구 맞죠? 자, 그 다음에 특정용도 제한지구. 이 특정용도 제한지구하고 복합용도지구를 구분하시라고 했죠? 복합용도지구는 복합적인 토지용을 도모하기 위해서 특정 시설의 입지를 완화한다. 그런데 특정용도 제한지구는 주거라든지 청소년 합리라든지 교육 환경을 보호할 목적으로 특정 시설의 입지를 제한한다. 특정 시설의 입지를 제한한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런 보호를 하려면 제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특정 시설, 주거, 교육,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 특정 시설의 입지를 제한한다. 그러면 특정용도 제한지구. 특정 시설의 입지를 완화한다. 그러면 복합용도지구. 이렇게 구분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고도지구는 높이 제한하죠. 근데 고도지구에서는 뭐가 제일 중요해요?
예, 건물의 최고, 여기 최저 나오면 안 돼요. 최고 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 최고 높이를 규제할 필요가 있을 때, 그럴 때 고도지구 지정한다. 그래서 용도지구 종류, 그리고 세분되는 것까지 일단 이번 동용의 해설차에서는 좀 정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 보시고. 예, 그 다음에, 예, 46번은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의무적 지정을 뭐랬어요? 우리가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개발이 실시되는 지역에 처음부터 또는 일부에다가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할 수 있죠. 근데 그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지역 중에 이런 지역은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의무적 지정 대상 지역이 있죠. 자, 의무적 지정 대상 지역을 확인합니다. 자, 여기 문제가 보니까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의무적으로 지정하여야 하는 지역으로 옳은 곳을 고르세요. 이렇게 나왔죠. 자, 그러면 기억번 택지개발지구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완료되고 5년이 경과된 지역. 자, 그러면 여기는 택지개발지구에서 사업이 완료되고 몇 년이 경과되면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해야 돼요. 5년이 아니라 10년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비구역과 택지개발지구에서 사업이 완료되고 10년이 지났다. 10년 경과됐다. 그러면 그때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해야 되죠.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에서 10년이 경과되면. 그래서 정택. 그래서 여기는 틀렸고. 자, 그 다음에 정비구역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완료되는 10년 이상이 경과됐다. 10년이 경과됐다. 자, 그러면 10년 이상이면 10년도 들어가겠죠? 자, 그럴 때는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해야 돼. 정택 플러스 10년 경과. 이렇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억번호는 틀렸고, 니은번은 맞고. 그 다음에 디귿번 주거지역이 상업지역으로 변경되는 구역으로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역. 자,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이 아니라 둘 다 개발 가능한 땅이잖아요. 어떻게? 여기 주거지역이 상업지역이 아니라 녹지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바뀌거나 상업지역으로 바뀌거나 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데 그 변경의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체계적 계획적 관리가 필요하니까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해야 되죠. 자, 그러니까 주거지역이 상업지역이 아니라 녹지지역이 상업지역으로 바뀐다든지 녹지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바뀐다든지 녹지지역이 공업지역으로 바뀌는데 면적이 30만 이상이면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해야 된다. 이게 나야겠죠? 그 다음에 체계적인 개발 관리가 필요한 경우서 공원이 해제된대. 공원이 해제되는데 해제 면적이 얼마? 30만 이상이면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해야 한다. 그래서 해제되는 면적이 30만 이상일 때 의무적 지정은 시가 조정 후 해제되거나 공원이 해제되는데 해제 면적이 30만 이상이면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의무적 지정 대상 지역을 체크하셔야죠. 그러면 니을번은 맞는 지문이죠?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 니은번과 니을번이 맞구나. 답은 4번 의무적 지정 대상 지역 이렇게 체크를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47번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입니다. 자,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도 시험에 참 자주 나오는 파트죠. 빠지지 않고. 예, 도시군 계획시설이 결정됐습니다. 자, 그러면 그 결정된 도시군 계획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한 사업을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라고 하죠. 근데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된 이 시설이 예, 이렇게 도로 놓겠습니다. 공원 조성하겠습니다. 광장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결정했지만 이게 한 번에 다 집행되는 거 아니죠. 결정하고 장기간 집행되지 않는 미집행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시설이 결정되면 이 결정된 사업을 언제쯤 할 거다라고 알리는 단계별 집행계획이라는 걸 수립하도록 하죠. 그러면 우리 법에서는 이런 시설 결정고시가 있으면 도로 놓겠다라는 이런 결정고시가 있다니 공원 조성하겠습니다. 결정고시가 있으면 몇 개월 이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돼요? 단계별 집행계획은 3개월 이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시설이 결정되면 3개월 이내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이 단계별은 1단계와 2단계로 나눠지죠. 그래서 3년 이내에 실시할 거면 1단계, 3년 이후에 실시할 거면 2단계. 그래서 예, 단계별 집행계획은 이렇게 3개월 이내에 예, 수립하는데 3년 이내에 실시할 거면 1단계 집행계획, 3년 이후에 실시할 거면 2단계 집행계획 포함한다. 자, 여기 맞는 문장이죠. 자, 그 다음에 이번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할 때 효율적인 도시개발 사업을 위해서는 필요하면 예,
사업을 둘 이상의 지역으로 나눠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죠. 이것을 분할 시행할 수 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3번 사업부 착수 예정일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실시계획 변경 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공고 열람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자, 시행자가 정해지면 시행자가 실시계획 작성하고 실시계획 사업계획에 대한 실시계획 인가를 받겠죠. 인가권자한테. 그러면 시행자가 작성한 실시계획을 인가할 때 인가권자는 시행자가 작성한 사업계획에 대해서 내가 인가하려고 하는데 이 사업계획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의견 제시하세요라고 사업계획을 공고하고 일반이 볼 수 있도록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열람을 시켜주잖아요. 14일 이상. 그러면 자, 시행자가 실시계획 작성해서 이런 절차를 거쳐서 인가권자가 사업계획을 인가했어요. 근데 인가받은 사업계획 내용을 변경할까요? 변경할 때도 이 절차를 거쳐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경면 변경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업부 착수 예정일 변경, 이런 착수 예정일 변경하는 것은 근데 무슨 변경 나오면 웬만하면 다 경미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경미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면 변경은 이 절차, 공고 열람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착수 예정일 변경을 위한 실시계 변경 인가를 하는 경우에 그에 대한 공고 열람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시행자는 사업 시행을 위해서 특히 필요하다 인정하면 도시군 계획시설에 인접한 토지를 일시행했다. 자, 여기가 지금 도로 놓겠습니다라고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근데 여기에 도로가 공원 조성하겠습니다라고 결정했어. 근데 공원 조성 사업을 하려고 그래. 근데 여기에 시설 부지에 땅을 갖고 있는 A가 있어. 땅을 안 준다고 그러면 여기 땅을 시행자는 A 땅을 강제 수용할 수 있죠. 근데 이 인접된 땅이 물건의 재료 적치장이라든지 이런 목적으로 사업상 특히 필요합니다. 그러면 여기는 공원 부지로 제공되는 땅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분에서는 시행자에게 이 인접지에 대해서는 일시 사용할 수 있는 일시 사용권을 인정하지 인접지 수용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시행자에게는 토지 등의 수용권을 인정하지만 인접지 수용권을 인정하지 않고 인접지에 대해서는 사용권만 인정한다. 그래서 인접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일시 사용할 수 있다. 근데 여기를 인접 나왔는데 수용할 수 있다 그러면 틀린 문장이라는 걸 기억하시 바랍니다. 자, 그러면 틀린 것은 나왔습니다. 자, 여기는 여기도 맞고 1, 2, 3, 4 다 맞죠. 자, 그 다음에 5번은 사업으로 인해서 기반 설치가 필요한 경우 사업 시행자인 지자체는 그 이행 담보를 위한 보증금을 예치해야 된다. 자, 우리 시행자에게 관할구역장은 이 시행자에게 돈을 예치하게 하고 사업을 하게 할 수 있어요. 이행 보증금 예치하고. 그런데 이 관할구역의 사항이 시행자를 뭐 국가가 시행자다. 뭐 국정한테 야, 돈 좀 예치하고 사업해 그러면 국장이 많이 서운하다 하겠죠. 자, 그래서 이행 보증금은 시행자가 누구일 때 이행 보증금을 예치하는 거예요? 민간 사업자일 때지. 공공사업자는 지자체는 공공사업자잖아요. 공공사업자인 시행자는 보증금을 예치합니까? 안 합니까? 보증이나 동의는 민간에게만 해당되지 공공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외웠잖아요. 공공사업자는 보증금 예치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자체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해야 된다 그러면 이 문장은 틀렸다. 그죠? 예. 보증은 민간 사업자, 보증은 민간 사업자에게만 인정된다. 이렇게 기억합니다. 이것도 자주 나왔던 너무 쉬운 질문인데 자주 물어봤던 질문이니까 이해하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5번이 틀렸죠? 자, 답은 5번이다.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48번 개발행 허가입니다. 우리 국토기획법의 개발행 허가 대상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그러면 우리는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하지 않고 토건을 적분하면 형을 받는다. 그래서 뭐 건축, 무건축, 공작물 설치, 형질 변경, 토석 채취, 분할, 물건을 쌓아두는 적치 그런 행위를 할 때는 행위 전에 미리 허가를 받아야 되죠. 그러나 경면사항은 허가 없이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허가사항과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경면사항을 비교하는 것 하셔야겠죠. 자, 그러면 1번 전답 사이의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경작을 위한 형질 변경은 허가 대상이 아니다. 자, 우리 경작을 위한 형질 변경은 원래 형질 변경 허가사항이지만 경작은 허가 안 받아야 되죠. 그런데 지목 변경이 수반되는 경작을 위한 형질 변경은 허가 받아요. 예를 들면 잡종지가 있는데 잡종지가 있는 땅이 제 경작을 위해서 전답으로 형질 변경, 즉 지목 변경을 할 거예요. 이럴 때는 경작을 위한 경우라도 이런 경작을 위한 경우라도 지목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는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조심할 것은
다만 전답 사이에 전과 답. 자, 전답 사이에서는 이런 지목 변경은 전이나 답이나 농경작 지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변경은 허가 안 받아도 된다.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전답 사이의 지목 변경이라는 거예요. 그때는 그놈이 그놈이다. 그러니까 이때는 허가 안 받아야 된다. 그러나 전답 사이의 지목 변경 없이 그냥 이 경작을 위한 지목 변경을 수반은 경작을 위한 지목 변경을 수반은 경작을 위한 형질 변경이다. 그러면 그건 허가 받고 전답 사이의 지목 변경은 허가 없이 가능하다. 여기서 두 가지 요거 예를 들어놨으니까 이 두 개를 잘 구분해서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보시고 그 다음에 또 2번은 시험 주변에 참 잘 나왔던 지문이죠. 개발이 허가받았어. 허가받은 사업 면적을 5% 범위 내에서 확대 축소하는 경우는 변경 허가 받지 않은. 여러분이 허가받았는데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할 거예요. 변경할 때도 똑같은 행위니까 변경 허가 받아야죠. 그런데 경미한 변경은 허가받지 않고 통지만 하면 돼요. 자, 그러면 경미한 변경이 뭐냐? 두 가지 기억하셔야 돼.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변경. 그리고 여기처럼 허가받은 부지 면적이나 건축 연면적을 5% 범위 내에서 축소할 때 경미. 그러나 확대는 경미하지 않습니다. 확대는 5%라도 확대는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것과 허가받은 부지 면적 또는 건축 연면적을 5% 범위에서 축소하는 게 경미다.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2번이 틀렸네. 확대 때문에. 자, 그 다음에 1월 이상 물건을 쌓아둔다. 1개월 이상 쌓아놓는다는 거 기억하시고. 적치죠? 적지. 쌓아두는 거. 어디에서? 녹지적이나 관리적이나 그리고 자연환경 보전적에서 1월 이상 물건을 쌓아둘 때는 미리 쌓아두기 전에 허가를 받아야 되죠. 그래서 녹관자, 녹지적, 관리적, 자연환경 보전적에서 1월 이상 물건을 쌓아둔 행위는 허가를 받아라. 그러나 이적이 농림적이면 농림적은 시골의 농사질 땅이잖아요. 농림적에서는 적치가 허가 대상이 아니에요. 적치가 허가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녹지적, 관리적, 농림적에서 녹지적, 관리적, 자연환경 보전적에서 1개월 이상 쌓아둘 때는 미리 허가 받아야 된다. 허가 대상이죠. 자, 그 다음에 4번은 원래 공작물 설치는 허가사항이죠. 인공으로 가해 제작하는. 그런데 어디에서? 농림지역이라든지 이런 시골 지역에 농림 어업용 비닐하우스 설치는 허가 안 받아야죠. 시골에서 비닐하우스 설치 허가 안 받아요. 자, 그런데 요거 조심하시고 단 항상 이런 문구 육상 어류 양식장용 비닐하우스는 제한한다. 이거 오류 양식을 하는데 바다에서 하는 게 아니고 육상에 비닐하우스 설치 안에서 그 안에서 오류 양식을 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그런 육상 어류 양식장용 비닐하우스는 허가를 받으라고요? 아니면 허가 없이 가능하다?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에서 여기는 제외되는 이런 문구를 항상 조심하시고 자, 여기는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는 허가 대상이 아니다. 맞죠? 허가 없이 가능하죠? 자, 그 다음에 재해복구 재난수 응급. 자, 우리 응급조치는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여름철에 쭉대 무너져, 장마지가지고 쭉대 무너졌으면 쌓아 올려야 되겠죠? 그래서 재해복구 재난수엔 응급조치는 허가 없이 할 수 있죠. 다만, 응급은 허가 없이 할 수 있지만, 다만, 조치 후 뭘 해야 돼? 1월 이내 신고해야 됩니다. 사후 1월 이내 신고, 조치 후 신고해야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그래서 여기는 요 지문이 틀렸죠. 나머지 지문들은 다 맞는 지문입니다. 그래서 맞는 지문 다 이해하면 된 거고요. 그래서 이런 지문들, 문제 푸는 것도 여기에 나와 있는 지문을 맞게 해석하고 있는지 모르는지 그걸 정확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지문들 보시고, 이게 아직 정리가 안 됐으면 꼭 이런 부분들 정리를 딱 해 놓으시고, 답을 맞추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답은 2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도시공계획 시설부지 매청구. 장기 미집행 시설부지 매청구. 우리 10년 이내 시설이 결정됐는데 10년 이내 사업 시행되자면 사주세요라고 매청구할 수 있죠. 자, 그러면 1번은 시설이 결정 고시되고 10년 이내 사업이 시행되지 않으면 사달라고 하는데 문제는 10년 이내 시설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인가가 있었대. 사업 시행자가 이러이러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라고 실시계획 인가가 있었어. 실시계획 인가가 있었는데 아직 사업은 시행되지 않았다. 그러면 그때 그 시설 부지 매청구권 인정되나요? 10년 이내 사업이 시행되지 않았다는 판단 기준은 실시계획 인가나 그에 상당한 절차가 취해졌다면 매청구권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 실시객 인가가 있었으면 사업이 시행되지 않아도 매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판단 기준은 실시객 인가를 기준하는 거예요. 자,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예, 2번은 매수무자가 국가인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가 원하면 시설 채권을 발행하여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우리 장기 미지병 시설부지에서는 도시공계획 시설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매수무자가 지자체일 때 발행하지. 국가는, 예, 국가가 채권 발행하는 거 아닙니다. 국가가 또 매수무자는 아니고. 그러니까 매수무자가 누구일 때? 지자체일 때. 어떨 때? 토지자가 원하면 채권을 발행하여 지급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는 지자체만 도시공계획 시설 채권을 발행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틀렸고. 자, 그 다음 3번은 매수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매수 청구를 했는데 매수하지 않기로 했대. 10년이 지나서 사업 시행되지 않으니까 내 거 사주세요라고 했어. 근데 매수가 거부됐어. 그러면 매수가 거부되거나 매수가 지연되면 매수 청구를 한 토지 소유자는 개발행위 허가받아서 이 법이 정하는 이러이러한 행위할 수 있죠. 장기 미지병 시설 부지에서. 자, 어떤 행위 할 수 있어요? 예, 토지 소유자는 허가받아서 합니다. 자, 3층에 다세주택 지을 수 있나요? 다세대 주택 안 되고 3층 이하에 단독주택 지을 수 있죠. 자, 다세대 주택은 공동주택이잖아요. 공동주택은 안 됩니다. 단독주택도 우리 집만 돼요. 3층 이하에 단독주택을 건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야겠죠. 4번 매수무자가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를 결정을 알린 날로부터 2년 이내 매수해야 돼. 자, 여러분 매수 청구를 합니다. 자, 여러분이 매수무자한테 내 거 사주세요라고 매수 청구했어. 그럼 매수무자는 몇 개월 이내 매수 여부를 결정해요? 6개월 이내 매수 여부 결정하죠. 그리고 매수 여부를 결정했으면 매수하기로 결정했으면 몇 년 이내 매수해야 돼요? 2년 이내 매수해야 된다. 그래서 매수 여부 결정은 6개월. 그리고 매수하에 한다는 2년. 그거 잘 구분해서 정리하셔야 돼. 여기는 매수하기로 결정했잖아요. 그럴 때는 2년 이내 매수해야 된다. 맞죠? 네. 그래서 4번이 맞는 문장이고, 그 다음에 5번은 비업무용 토지로서 매수 대금이 2천만 원을 초과할 때는 매수무자는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채권 발행할 수 있습니다. 자, 매수무자가 지자체이고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나 또는 원하지 않아도 매수 청구한 대상 토지가 부재 부동산 소유자 토지나 아니면 여기처럼 비업무용 토지다. 그러면 채권 발행할 수 있죠, 지자체는. 그런데 부재 부동산 비업무용 토지 같은 경우는 매수 대금이 얼마를 초과할 때, 그 3천만 원이 초과될 때 그 초과분에 대해서 채권 발행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어디다 틀렸어요? 2천만 원이 아니라 3천만 원을 초과할 때 초과분에 대해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 지문도 상당히 잘 나왔던 지문이니까 기억하시고 3천만 원이 초과될 때 초과분에 대해서 채권 발행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서는 옳은 지문은 4번만 맞고 나머지 지문들은 틀린 지문입니다. 이렇게 기억하셔야겠죠? 그 다음에 50번 개발밀도 관리구역입니다. 자, 개발밀도 관리구역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개발밀도 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 그럼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이미 개발된 지역에 건물이 막 들어서는 개발된 지역에 개발로 인해서 기반시설 부족이 예상되지만 기반 설치가 곤란한 지역에 건폐율 용적률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정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어떤 지역에다가 개발밀도 관리구역 지정할 수 있느냐? 이번 기준인데 향후 2년 이내 수도의 지역의 학생 수가 증가해서 당해 지역의 학교 수용 능력을 20% 이상 초과할 거 예상된대. 자, 그러면 그런 지역은 개발밀도 관리구역 지정할 수 있나요? 그죠? 자, 2년 이내 학생 수가 증가해서 학교 수용력을 20% 이상 초과할 거 예상되는데 이 학교 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은 개발밀도 관리구역 지정할 수 있다. 자, 1번이 답이네. 1번이 맞는 문장이네요. 2년 이내, 그래서 2년 이내 수도 수요량이 증가해서 수도시설 용량을 초과한다든지 2년 이내 학생 수가 증가해서 수용 능력이 20% 늘어난다든지 그럴 때 근데 늘어나는데 그런 시설 설치가 곤란하면 더 이상 상황 나빠지지 않도록 개발밀도 관리구역 지정할 수 있죠. 자, 1번 맞고 2번 그러면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최대한도 50% 범위에서 강화죠. 그럼 개발밀도가 높으니까 더 이상 상황 나빠지지 않도록 규제를 하잖아요.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강화하는데 우리 법 시행령에서는 현재 강화 범위를
당해제에 적용되는 용적률 최대한도 50% 범위에서 용적률을 강화한다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퍼센테이지 나올 때는 용적률 최대한도. 요만큼 지을 수 있는 지역에서 50원 다운시켜서 요만큼만 지어라. 그죠? 그러면 그 개발행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용적률 최대한도 50% 범위에서 용적률 강화 적용한다. 이게 나야겠죠? 자, 그 다음에 3번은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는 도시군 관리결정한다. 자, 우리 개발밀도관리구역은 개발행위하고자 하는 관할구역 장이 6명이 이 법에 근거해서 지정하지 관리계획으로 정하는 거 아닙니다. 시장 군수가 뭐 도지사한테 결정 신청하면 도지사가 결정해주고 그런 거 아니에요. 관리계획 내용이 아니죠. 개발밀도관리구역은 관리계획 내용이 아닙니다. 이거 관리지정한다. 자, 그 다음에 녹지 4번 녹지지역의 개발로 인해서 기반시설이 부족이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개발밀도 관리 지정할 수 있다. 자, 여기까지는 뭐 기반 설치가 곤란한 지역에 개발밀도 관리 지정할 수 있다. 맞죠? 근데 어디가 틀렸어요? 개발밀도 관리군 이미 개발되어 있는, 그래서 기반시설 설치되어 있는 지역에 추가적 개발이 이루어짐으로써 기반시설 부족이 예상되고 설치가 곤란한 지역이잖아요. 더 이상 상황 나빠져. 그래서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에서만 지정합니다. 녹지지역이 틀렸어. 여기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에 기반 설치가 곤란한 지역. 그러니까 참고로 녹지지역, 비도시지역에는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거지역이 틀렸죠. 녹지지역이 틀렸죠. 주거적, 상업적, 공업지역에 기반 설치가 곤란한 지역. 그 다음에 5번은 개발밀도관리구역 안에 기반시설 변화를 즉시 검토하여 용적률 강화 또는 완화 등 해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한다. 자, 개발밀도관리구역 지정하고 기반시설 변화가 생깁니다. 그럴 때는 변화를 즉시 검토하는 게 아니라 주기적으로 검토해서 완화, 해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한다. 이렇게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개발밀도관리구역 잘 정리를 하시고, 자, 그 다음에 51번 공동구. 자, 공동구도 도시군계획 시설 파트에서 참 출제가 나올 수 있는 유력한 부분이죠. 자, 공동. 전기, 수도, 가스, 통신 등을 도로 밑에 공동으로 수용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지하 시설물을 말하는데, 그럼 공동구 설치는 누가 해요? 시행자가 하죠. 시행자가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설치 공사를 완료했어요. 그러면 공동구가 설치되면 공동구에 수용되어질 시설은 빠짐없이 수용해야 되니까 점용예정자에게 개별적으로 설치 공사가 완료됐으니까 이제 공동구 안에 수용시설 집어열어라고 통지해 줘야겠죠. 완료하면 점용 예정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한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시험에 어떻게 냈냐면 시행자가 공동구 설치 공사를 완료했으면 이를 일간신문에 공시해야 된다. 공시하지 않습니다. 점용 예정자에게 설치됐으니까 빨리 그 시설들 이 안에 공동구 안에 집어열라고 통지해줘서 이제 설치하게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맞는 문장이고. 그러면 공동구 설치는 시행자가 합니다. 자, 근데 설치된 공동구 관리는 지금 세종시 같은 경우가 세종시 만들면서 시행자가 LH가 택지 개발하면서 도로 밑에다 공동구 만들어줬잖아요. 그러면 지금 그 공동구 관리는 지금 현재 누가 하겠어요? 공동구 관리는 관할구역의 장이 6명이 합니다. 그래서 설치는 시행자가, 설치된 공동구 관리자는 관할구역 장이다. 자, 그런데 자, 3번은 공동구는 시행자가 설치를 하는데 의무적 시행자가 있죠.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돼. 어디에 기준이 얼마예요?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200만 제곱 초과는 여기처럼 뭐 도시개발 사업이라든지 200만 제곱 초과는 뭐 정비 사업이라든지 200만 제곱 초과는 택지개발 사업이라든지 자, 이런 사업의 시행자는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200만 제곱 초과는 시행자는 설치해야 된다. 그래서 이 기준 200만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4번 공동구 설치에 대한 비용은, 자, 설치는 여러분 시행자가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공동구 설치할 때 비용 많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럼 설치 비용은 누가 부담해요? 시행자와 공동구가 설치되면 공동구 안에 들어갈 시설은 반드시 수용하라고 그랬죠. 그 점용 예정자가 함께 부담해요. 그래서 실제 시행자가 공동구 설치할 때 도로 밑에다 공동 만들 때 점용 예정자에게 설치 비용을 부과를 해요. 부가징수해서 빨리 돈 이만큼 필요하니까 돈을 좀 내라라고 이렇게 합니다. 즉 시행자와 점용 예정자가 함께 부담합니다. 자, 보시고 그러면 공동구가 도로 밑에 이렇게 공동구가 설치되면 공동구의 수용시설은 빠짐없이 수용해야 되는데 그래서 뭐 전선이나 통신이나 수도관이나 이런 것들은 공동구가 설치되면 공동구 안에다가 그 시설을 의무적으로 점용 예정자가 이 안에 점용을 해야 돼요. 그런데
공동구 안에 수용시설은 아닌데 공동구 협의 심의 거치면 공동구에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죠. 뭡니까? 하가, 하수도관과 가스관, 더러운 하수도관, 위험한 가스관은 공동구 협의 심의 거쳐서 수용할 수 있다. 수용해야 한다. 의무적 수용시설 아니에요. 뭐와 무엇은? 하가는 공동구 협의 심의 거쳐서 수용할 수 있다. 원래 수용시설 아닌데 공동구 협의 심의 거치면 공동구 안에 수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가는 수용할 수 있다 그래야지 해야 한다 그러면 안 돼요. 시험 지문에 2번이나 물었죠. 자, 그러면 여기서 틀린 것은 답은 5번이 틀렸습니다. 보시고. 자, 그 다음에 52번. 자,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이 문제가 국토기획법에서는 제일 종합형의 문제고 어려웠던 거죠. 전체적인 지역지구 구역에 대한 행위제한, 그리고 행위제한의 특례까지 이해하고 있는지 물어보는 난이도 상해 문제였습니다. 자,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의 행위제한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먼저 용도지역의 관리적. 관리적이 세분이 안 될 때. 관리적은 보존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나눠져야 되는데 관리적이 세분되지 않으면 건축 제한이나 건필 용적 제한은 어떻게 받아요? 관리적 중에 그 중에서 가장 규제 강하죠. 그러면 생산 관리적이 아니라 보전 관리적에 관한 규정한다. 그래서 관리적이 세분되지 않은 보전 관리적, 도시적이 세분되지 않으면 보전 녹지적, 그리고 도관 농자 용도 미지정이면 자연환경 보전적에 좀 받는다, 그죠? 그래서 그 지문 참 잘 나오니까 기억하셔야 돼. 관리적이 세분되지 않으면 보전 관리적. 자, 그 다음에 자, 용도지구, 고도지구. 자, 고도지구는 높이 제한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고도지구에서의 건축 제한은 자문을 거쳐서 고도지구가 높이를 초과하는 건물을 건축할 수 없다가 아니라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에 의해서 높이 제한하는 게 아니라 고도지구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고도지구 관리 정할 때 최고 20m다 50m다 정하면 그 관리계획으로 정한 높이를 초과하는 건축물 건축할 수 없다. 그래서 고도지구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한 높이를 초과하는 건물 지을 수 없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전용주거적은 독서실과 일반업종은 건축할 수 있다. 자, 꼭 기억할 것은 우리 용도적 행위제한 전용주거적 2개, 일반주거 3개 있는데 전용과 일반주거적에서는 건축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건물의 용도 중 근린생활시설은 일종 근린생활시설만 설치할 수 있어요. 어느 지역에서는 전용주거적과 일반주거적에서는 근생은 일종 근린생활시설만 설치할 수 있어요. 그러면 독서실과 일반음점은 이종 근린생활시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종 근생은 건축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이종 근생은 전용주거적이나 일반주거적에서는 설치할 수 없어요. 일종 근린생활시설만 설치할 수 있어. 그러니까 여기는 없다 그래야지 있다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 이것도 꼭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4번 시가조정구역 안에서는 농림보험용시설은 허가 없이 설치했다. 먼저 개념을 이해하셔야죠. 시가조정구역은 무지산 난개발 방작에서 개발 행위를 금지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근데 우리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규정된 법정된 행위는 허가받아서 할 수 있는데 시가조정구에서 허가받아서 할 수 있는 게 이런 농림업용시설 이런 거 허가받아서 할 수 있죠. 원래는 여기가 개발행위가 금지되는 지역인데 법정된 행위는 허가받아서 할 수 있어요. 그중에 대표적인 게 농림업용시설 이런 것은 허가받아서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자연환경보전지역. 자,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제 애인 있는데 애인 이름 기억하시라고 했죠.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구역이 지정돼 있다. 뭐 설악산 국립공원에 공원구역이 지정돼 있으면 거기에서는 자연공원법.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상수원보구역에 있으면 수도법. 자연환경보호구역에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문화재, 명승이나 천연기념을 보호하기 위한 문화재보호구역이 있으면 문화재보호법.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 해양보호구역이 지정돼 있으면 해양생태계 보호제한 및 관련 법률, 줄여서 해양법.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수산자원보호구역이 있으면 수산자원관리법에 의한다. 그래서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개별법 이름 자수문해수 그랬잖아요. 자수문해수, 자연공원법, 수도법, 문화재보호법, 해양법, 그리고 수산자원관리법, 자수문해수. 자수문해수가 제 애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인디안, 성이 자수문이고 이름이 해수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자수문해수는 인디안 어디서 산다고?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산다. 그래서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공원구역에서 행위자는 자연공원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맞습니다. 자수문해수. 용도적의 행위자 종합행위 문제. 여기는 답은
5번이 맞아요. 5번이 맞고 나머지 틀렸죠. 자, 이렇게 정리합니다. 자, 그러면 국토계획법 이렇게 정리하고요. 좀 쉬었다가 도시개발법, 정비법 나가보도록 할까요?